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문법 20일 완성의 홍성민입니다. 오늘은 제16강 제목은 중매쟁이 접속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접속사 편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접속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기를 살펴보면 접속이라는 말 자체는 누군가 누군가를 연결을 시켜준다라고 하는 것이 접속사의 기본 개념입니다. 누구를 연결시켜줄까요? 접속사는 그렇죠. 문장과 문장을 또 단어와 단어를 구와 구, 절과 절을 연결해주는 중매쟁이와 같은 접속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접속사, 연결해주는 이 접속사의 종류,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를 큰 지도처럼 오늘의 배워야 될 내용들을 일단은 지도화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접속사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제가 구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세 가지로 구분해 보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 접속사의 종류에는 등위 접속사, 그리고 두 번째는 상관 접속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는 종속 접속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자, 가장 기본이 되는 핵심이 되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등위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등호의 이퀄과 같은 그런 의미로 해석해 주시고, 등위 접속사는 이렇게 가운데서 추처럼 정확하게 수평이 될 수 있도록 문장과 문장,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주는 하나의 저울과도 같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상관 접속사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얘네들은 항상 누군가를 데리고 다녀서 짝을 이루고 다니는 접속사들을 상관 접속사, 서로 상관이 있다라는 의미로서 짝을 지어 다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종속 접속사는 문장 속에서 역할을 갖게 됩니다. 이 역할이라는 것은 다양한 품사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종류로는 명사의 역할도 있고요, 또 형용사의 역할도 하면서 부사의 역할까지 이 세 가지 품사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접속사, 절이 바로 종속 접속사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접속사들, 이 큰 개요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배울 것이고요.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위 접속사에 대해서부터 살펴보면 아까 제가 천칭처럼 동일한 품사를 연결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을 동일하게 연결해주는 접속사.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and이라든지 but이라든지 or 같은, yet 같은 이런 애들을 등위 접속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미상으로는 크게 어렵지는 않은 개념이 등위 접속사겠죠. 그래서 등위 접속사의 가장 키포인트는 앞뒤로 동일한 요소를 연결한다. 즉, 풀어서 얘기하면 앞에 명사가 나왔으면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되고요. 앞에 문장이 나왔으면 뒤에도 문장이 나와주고, 앞에 절이면 절, 또 앞에가 구면 뒤에도 구, 이런 식으로 동일한 품사를 연결한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자, 이러한 예를 우리가 and이라는 접속사가 들어간 문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store sells vegetables and canned food. 이때 보시면은 and이라는 접속사가 명사와 명사의 단어를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이때 canned food라는 것은 캔으로 된 음식, 그리고 앞에 있는 vegetables라는 명사, 이 두 개를 and이라는 접속사가 동일하게 연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잘 알고 있는 or이라는 애도 마찬가지로 문장 속에서 살펴보시면 Which do you like better? Apples or oranges? 해서 무엇이 더 좋으세요? 애플이 좋으세요? 오렌지가 더 좋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apple이라는 명사와 oranges라는 명사의 요소가 동일하게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의미상으로 but이나 yet 같은 경우는 역접이다 해서 앞에 나왔던 내용을 반하는 내용이 나올 때 쓰게 되고요. yet은 but보다 좀 더 강력하게 but보다 좀 강한 그런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등위 접속사는 그다지 어렵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문맥상으로 이게 이 단어가 들어갈 게 and인지 아니면 or인지 선택인지 아니면 반대의 얘기가 펼쳐지는지 선택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고, 두 번째는 아까처럼 품사를 구별하는 거, 제대로 된 품사가 앞뒤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 이렇게 두 가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등위 접속사의 개념 이해가 되셨으면 이제는 두 번째로 상관 접속사, 짝을 이뤄 다니는 접속사로 넘어갑니다. 이 토익에 출제되는 상관 접속사의 종류는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함께 이
시간 살펴보는 내용들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both A and B라는 애가 있습니다. 이 both라는 애는 N이라는 애를 달고 다녀서 두 개가 항상 짝을 이뤄 다니고요. 해석은 A와 B 모두, 둘 다를 얘기할 때 쓰이죠. 또 either A or B, either의 친구는 or이라는 애고요. 이 의미는 A이거나 B이거나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고 또 neither A nor B, 이때 neither은 nor하고 친구, 짝을 이루고 의미는 A도 아니라 B도 아니라 이렇게 두 가지 의미 다 되고요. 자, 그리고 not only A but also B 같은 경우는 유명하죠. A뿐 아니라 B도라는 구문이 되고요. 또 not A but B, 그죠? A가 아니라 B다라는 또 상관 접속사 not과 but이 짝을 이루고 마지막 A as well as B, 이때는 하나의 덩어리처럼 as well as가 붙어 다니면서 의미는 B뿐만 아니라 A도 이렇게 의미가 변하게 됩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상관 접속사 짝들이 누구인지 잘 살펴보시는 게 첫 번째 상관 접속사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상관 접속사가 A, B 이렇게 연결이 됐잖아요. both A and B, either A or B 이렇게 A와 B 자리에는 항상 동일한 요소가 놓여야 됩니다. 그죠? 그 자리에 놓인 요소가 형용사면 뒤에 나오는 B에도 역시 형용사가 놓여야 하고요. 명사면 명사가 이렇게 부사면 부사가 놓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예문을 통해서 그런 느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books is both interesting and informative. 라는 간단한 문장이네요. 그 책은 무엇이다. 어떠냐면 흥미롭기도 하고 아주 유익하기도 하다라는 문장입니다. 자, 이때 both A and B, A와 B 자리에 놓인 애들의 품사는 그렇죠. 형용사가 놓여지고 있습니다. 그죠? interesting이라는 현재 분사와 뒤에 나오는 informative라는 형용사 같은 요소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자, 두 번째 예문입니다. He is now either in London or in Paris. 그 남자는 지금 어디에 있거나 런던에 있거나 파리에 있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에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in London과 in Paris라는 전치사 구로 이렇게 연결이 된 모습들 여러분들이 느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동일한 요소로 연결됐다. 자,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가 아까 내용을 정리하시고요. 세 번째, 우리 상관 접속사에서 꼭 알아야 될 내용은 바로 수일치 문제입니다. 지금의 나열됐던 아까의 상관 접속사들이 문장에서 주어로 사용되었을 때 과연 어디에 수일치를 시켜야 될까요? A일까요? B일까요? 그죠? 그런 고민들이 되시는데요. 자, 이럴 때는 의미상으로 생각해보면 그다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요, not A but B나 not only A but also B 같은 경우는 해석상으로 A뿐 아니라 B도가 not only A but also B잖아요. 그러니까 의미상으로는 B에 힘이 실린다는 의미니까 B에 일치를 시키게 되고요. not A but B는 A가 아니라 B다니까 역시 B라는 의미니까 B에다가 수일치를 시키면 됩니다. 자, 그리고 both A and B는 A와 B 둘 다이기 때문에 항상 복수동사 either A or B하고 neither A nor B가 문제인데요. A거나 B거나 누구이거나 상관이 없으니까 이럴 때는 동사와 가까운 곳에 있는 주어, 즉 B에다가 수일치를 시키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A as well as B라는 구문은 B뿐 아니라 A도니까 A가 의미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A의 수일치가 됩니다. 상당히 헷갈려 보이지만 의미상으로 생각하시고요. 의미가 얘거나 또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동사와 가까운 쪽에 있는 그런 주어에 일치를 시키시면 됩니다. 자, 우리 예문을 통해서 지금의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먼저 not only my sister but also my parents 블랭크가 나오고 here이 나왔다고 치면 이 자리에 들어갈 말은 비동사는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A뿐 아니라 즉 my sister뿐만 아니라 my parents가 여기는 지금 어디가 주어라고 얘기했냐면 그렇죠. parents에 힘이 실린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sister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그러니까 부모님 복수니까 are라는 비동사 여기에 있다라고 해서 are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neither my sister nor my parents are here. 이때 동사는 are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나의 누이도 아니고 나의 부모님도 아니고 둘 다 어디에 주어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는 동사와 가까운 곳에 있는 주어인 결국 parents의 일치를 시키는 겁니다. 복수 주어니까 역시
are라고 동사가 붙게 되는 거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은 별로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답이 나오실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상관접속사의 내용입니다. 상관접속사 유의할 거 3가지 정리하시고요. 첫 번째는 상관접속사는 어떤 애들끼리 짝을 이루는지 그 짝을 생각하시고, 두 번째는 동일한 품사를 A와 B 자리에 연결을 했는지 보시고요. 세 번째는 수일치에 유의하자.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종속 접속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아까 언급해드린 대로 이 하나의 절이 말이죠. 문장 속에서 3가지 품사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뭐였어요? 이미 적혀 있지만 명사, 형용사, 부사의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먼저 이 명사의 역할을 하는 절의 형태. 그것을 명사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단은 명사절의 개념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명사절의 개념에서 일단 명사 따로 절 따로 생각해 볼게요. 자, 명사는 어떤 기능이죠? 문장 속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기능입니다. 절은 어떤 성분을 절이라고 얘기하죠? 네, 2단어 이상이 모여서 주어와 동사의 성분을 갖추고 있으면 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2개를 붙여 생각해 보시면 2단어 이상 모여서 주어와 동사의 성분을 갖추고 있는 애들이 문장 속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 주어,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수행하면 그 절은 무슨 절이라고 얘기한다? 명사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바로 명사절 접속사라는 애가 나오게 되는데, 먼저 명사절의 우리 한번 기능을 간단한 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예문입니다. What she read was a story by T.S. Eliot. 자, 그녀가 읽은 것은 바로 T.S. 엘리엇에 의해서 쓰여진 이야기였다. 뭐 이런 얘기네요. 자, 이때 주어는 누구다? What she read라는 부분이 전부 주어입니다. 자, 이것은 단순한 단어 명사가 아니라 절로 이루어진 명사이기 때문에 명사절이라고 하고, 이때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맨 앞에 있는 누구다? what이다. 이렇게 찾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예문이죠. I know that she is innocent. 나는 안다. 무엇을 아느냐면 목적어 자리에는 뭐가 나와 있어요? That she is innocent이라는 절이 나와 있습니다. 목적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명사절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런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대시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명사절의 개념 이제 좀 잡히셨습니까? 예문을 통해서 보시면 훨씬 더 쉽게 오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명사절, 주어 역할, 목적어 역할, 보어 역할을 하는 이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의 종류는 지금 2개를 살펴봤잖아요. 그죠? 뭐뭐 나왔어요? that하고 what이 나왔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직접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종류는 that도 있고 if나 whether 같은 애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의문사 who, what, which, where, when, how, why 같은 모든 의문사들이 여기에 모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정말 그러한지 우리 하나하나 내부터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사절 접속사 that 예문을 통해 또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That you went there is known by us. 자, 이때 주어는 뭐냐면 that you went there. 네가 거기에 갔었다는 것. 그것이 is known by us. 우리에 의해서 알려졌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주어 자체가 명사절이 들어갔고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저절로 튀어나와야 되겠죠. that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명사절 접속사 if나 whether 2가지 의미는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의미로 쓰이죠. if는 만약 뭐뭐라면, 그죠? 어찌됐든 문장 속에서 얘네들이 쓰일 경우 명사절을 어떻게 이끄는지 보겠습니다. Whether we succeed is not important. 자, 우리가 성공하든지 아닌지는 is not important.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문장이 나오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때는 주어 자리에 whether we succeed라는, 그렇죠. whether라는 명사절 접속사가 주어 자리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 I will check if the movie is playing. 나는 확인할 겁니다. 만약 영화가 산영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겁니다. 이렇게 문장이 보이는 거죠. 목적어 자리에 if라는 명사절 접속사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명사절 접속사는 아까 의문사도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다양한 의문사들 쭉 한번 나열해 보시고 who, what, which, where,
when, why, how 등등등 이런 애들을 포함한 예문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의문 대명사라고 불려지는 who나 whose나 that이나 which 같은 애들. 요것은 의문 대명사라 얘기하는데 얘네들 뒤에는 완전하지 않은 불완전한 절이 나온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에 대명사의 역할, 즉 명사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문장의 뒤에가 불완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문장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I don't know who typed the letter. 나는 모릅니다. 누가 편지를 썼는지, 타입을 쳤는지를 모른다. 이때 who typed the letter가 바로 명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who를 뺀 나머지 type the letter를 보세요. 문장이 완전합니까?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게 되죠. 그죠? 왜냐하면 who라는 애 자체에 이미 무슨 성분이 있습니까? 주어의 성분, 즉 명사의 성분이 갇혀있기 때문에 누가라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주어를 반복해서 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예문입니다. What he said was unclear. 그 남자가 말한 것은 뭔가 불투명하다. 이렇게 불투명했다. 보여줍니다. 이렇게 문장이 나오는데 what이 끌고 있는 절에 그렇죠? 자, 얘 what을 빼버리면은 he said. 그 남자는 말했다. 뭘 말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목적어 성분이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입니다만 이때에는 what이라는 애가 무슨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명사의 역할, 즉 무엇을 이라는 목적어 역할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문장 속에서는 불완전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의문 부사라고 칭해지는 애들, 예를 들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라는 내용들, 즉 when, where, why, how 같은 애들은 뒤에 완전한 절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의 역할은 부사이기 때문에 부사는 그렇죠. 언제든지 생략 가능하고 완전한 문장에 붙어 다니기 때문에 그런데요. 역시 예문을 통해서 같이 보시면 The child will ask when she can start piano lessons. 자, 문장에 보시면은 child, 어린이는 물었습니다. 물을 겁니다. 이렇게 미래 시제고요. 언제 그녀가 피아노 레슨을 시작할지를 묻고 있네요. 이때 when이라는 것은 사실은 없어도 뒤에 문장은 그녀는 시작한다 피아노 레슨을 해서 완벽한 문장이 되죠. 시간을 나타내는 말들은 부사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when은 부사의 역할로서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왔고요. 자, 다음 예문이죠. Where I found the book is a secret. 자, 내가 책을 발견한 것이 어디였는지 이것이 바로 뭐다? 비밀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역시 where 이하의 문장은 완전한 문장이 흐르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고요. 자, 이제 비교 한번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비교 차원에서 보시면 that이라는 명사절 접속사가 있습니다. 또 what이라는 의문대명사, 즉 명사절 접속사의 또 다른 형태가 있는데요. 두 가지의 차이점을 얘기해봐라 그러면 that 이하는 완전한 문장이 나올 경우가 많고요. 물론 의문부사도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요. 또 의문 대명사로 시작하는 what이라든지 who라든지 which 같은 애들은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라고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명사절 접속사의 정리입니다. 이제는 두 번째로 이 절이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경우인데요. 자, 형용사의 역할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명사를 수식하는 겁니다. 단어만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절도, 주어 동사의 성분에 갖춘 절도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데요. 형용사 접속사에는 관계 대명사라는 유명한 애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따로 띄어서 공부를 하는데요. 간단하게 맛보기로 예문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문 아주 간단합니다. The man who came from Chicago is my brother. 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자, 그 남자는 남자인데 어떤 남자냐면 who came from Chicago라는 절이 앞에 있는 the man을 꾸며주고 그 사람이 나의 형이다. 이렇게 나오는 문장에서 who came from Chicago 전체가 누구를 꾸며준다?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이러한 절을 형용사절 접속사, 다른 말로는 우리가 관계대명사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 시간 관계대명사 편을 좀 할 게 많아요. 그래서 따로 띄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형용사 접속사 또 형용사절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를 느껴보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부사절의 접속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사절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 부사절. 자, 부사절은 기본적인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문장 속에서 절이 부사의 역할을 수행해야 됩니다. 부사의 역할이란 즉 뭐냐? 시간이라든지 또 조건을 나타내는 그러한 말들이 절로서 문장에 들어가 있는 경우를 바로 부사절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러한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를 부사절 접속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My mother scolded me because I lied to her. 자, 엄마가 나를 꾸짖으셨어요. 혼내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거짓말을 그녀에게 했습니다. 자, 이때 because 이하에 because I lied to her. 이것은 하나의 절이잖아요. 이 절. 즉 because로 이어지는 절은 문장 속에서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진짜 문장의 주된 절, 즉 주절은 앞에 있는 엄마가 나를 꾸짖은 것이 my mother scolded me가 주절이고 뒤에 있는 부사절이 종속절의 개념이 된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이와 같은 시간이라든지 이유, 조건 이러한 것을 나타내는 다양한 접속사들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사절 접속사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시간 부사절 접속사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류에는 when이라든지 뭐뭐 할 때 as 역시 뭐뭐 할 때, while 뭐 하는 동안에, since 뭐뭐한 이래로, until 뭐뭐 할 때까지, before 하기 전에, after 한 후에,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by the time 그때까지 라는 접속사들, 전부 접속사들인데요. 이러한 시간의 접속사들은 부사절을 이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토대로 예문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When you have time, Please visit me. 자, 당신 시간이 있으실 때 나에게 방문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장의 주절은 please visit me인데요. 앞에 부사절, 즉 시간. 만약에 시간이 있을 때 와달라는 거니까 문장 전체가 시간을 나타내기 때문에 부사절이다라고 보시고요. 시간을 나타내니까 시간의 부사절이고 이때의 접속사는 그렇죠. 시간의 부사절 접속사인 when이 쓰였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 예문입니다. They left the theater after the singer gave an encore. 자, 그들은 극장을 떠났는데요. 언제 후에? 그 가수가 앙코를 부른 후에 떠났습니다. 이렇게 보신다면 after 이하의 절이 바로 뭐냐? 시간을 나타내는 그렇죠. 부사절인 것이고 이때의 접속사는 after라는 애가 쓰였습니다. 마지막 예문입니다. It has been many years since he last traveled abroad. 자,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뭐 이래로 그 남자가 그렇죠. 마지막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이래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라는 문장인데 이때도 since 절이 바로 뭐 하는 역할이냐면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이고 접속사로서는 since라는 애가 쓰인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자, 참고로 시간의 부사절은 여러분들이 중요한 문법 하나를 기억하시는데요.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시제를 갖다가 유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무슨 시제냐? 우리가 보통은 시제를 갖다가 앞문장, 뒷문장의 시제가 일치가 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논리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문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문장이냐면 그들은 소망한다. They hope to finish the report before the library will close. 라는 간단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들은 소망한대요. 뭘? 리포트를 마치기를 소망한대요. 언제 전에? 그 도서관이 문을 닫기 전에. 자, 그러면 아직 도서관은 문을 안 닫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때 will을 썼지만 실제적으로 부사절에서는 미래 시제를 쓰지 않고 누구를 쓰냐면 현재 시제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they hope to finish the report before the library closes. 이렇게 현재 시제로 바꿔 들어가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문법 정리해드리면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라는 규칙으로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시간의 부사절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 두 번째로는 부사절 종류 중에 시간을 지나서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절로 갑니다. 자, 아까 처음에 예문을 들어드렸을 때 뭐뭐 때문에라는 이유 같은 것들을 나타내는 것도 하나의 부사의 역할이다라고 보여드렸는데요. 이런 이유의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에는 because라든지 since라든지 as라는 애가 있습니다. since나 as는 좀 전에 시간 접속사이기도 하잖아요. 두 가지 역할이 다 있기 때문에 문맥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자, 예문을 통해서 이런
한번 이유의 부사절을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files could not be accessed because the computer turned down. 자, 파일은 접근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가 turn down, 뭐 이렇게 완전히 다운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Because 절 전체가 문장에서는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절이고 이때 접속사로는 because가 쓰인 모습이고요. 두 번째 예문이죠. Since you refuse to cooperate, I shall be forced to take legal action. 자, 문장 보시면 당신이 협동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유가 돼요. since는 이때 이유로 해석하시고요. 나는 뭐를 할 수밖에 없냐면 take legal action,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이러니까 이때는 since절이 바로 부사절이고요. 이후의 부사절이고 이때 접속사는 since라는 애가 쓰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유로 지나서 조건의 부사절, 즉 만약 뭐뭐라면이라는 조건에 갖는 말들도 부사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만약 뭐뭐라면은 바로 if라는 애가 있습니다. if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일 수도 있지만은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일 수도 있다는 점을 봐두시고요. 또 다른 애들은 누가 있냐? 만약 무엇이 아니라면 해서 unless라든지 in case 혹은 in case that, 또 as long as, so long as, suppose that, provide that 이런 애들은 전부 다 만약 뭐뭐 하기만 한다면 이런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들입니다. 문장 속에서 이런 애들이 쓰인 모습들을 보겠습니다. 예문이죠. If the new program fails to attract clients, it will be cancelled. 문장 보시면 만약 새로운 프로그램이 실패한다면 무엇을 끌어들이는 것,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 고객을 끌어들이기에 실패한다면 그것은 취소가 되어질 것이다. 자, 문장을 보시면은 조건을 나타내는 말은 if라는 애가 쭉 이끌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바로 조건의 부사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때 접속사는 if라는 부사절 접속사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문이죠. He will accept the job. 그 남자 직업을 수용할 겁니다. Unless the salary is too low. 급여가 너무 낮지만 않다면 수용할 거다. 이때 unless가 이끌고 있는 절은 바로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이고 unless는 조건 부사절의 접속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문법상 아까 우리가 시간의 부사절과 동일하게 보시면 되는데요. 바로 조건의 부사절에서도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장을 보시면 They will use the generator if the power does not return. 자, 만약에 이제 그들은 generator 하면 발전기거든요. 발전기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파워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즉 전력이 다시 return 되지 않는다면은 전기가 지금 나갔나 보죠. 전기가 다시 공급되지 않는다면은 generator를 이용할 겁니다. 전기가 지금 공급이 된 상태도 아니고 앞으로 될 거라면 이렇게 해서 미래를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generator를 쓴다는 것도 미래 시제를 써야 되는데 문장이 미래 됨에도 불구하고 if절에 즉 조건절은 현재를 써야 되는 이유는 현재 시제가 누구를 대신하기 때문에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will이라는 동사 쓰지 않고 does not return 이렇게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래서 조건을 지나서 마지막 부사절 접속사의 양보 접속사로 갑니다. 양보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양보라는 표현은 그렇죠.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한 발짝 물러나는 개념이 바로 양보의 접속사인데요. 뭐뭐임에도 불구하고의 느낌을 주는 모든 애들이 그러한 유형의 접속사에 해당이 됩니다. 누가 있는지 살펴보면 although, though, even though 같은 애들이 그러한 종류입니다. 예문 보시면 although he had not finished the paper, he went to sleep. 비록 그 남자는 그 페이퍼 작성을 마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잠들어 버렸다. 이래서 although가 이끌고 있는 절은 양보를 나타내는 부사절의 접속사, 바로 although가 보이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even though he promised to come early, he was late again. 자, 뭐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가 일찍 오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늦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부사절이죠. 양보의 부사절이면서 접속사로는 even though라는 부사절 접속사가 쓰였습니다. 자, 이와 같이 부사절 접속사는 크게 네 가지로 시간, 그리고 이유, 그리고 조건, 그리고 양보 이 네 가지가 있었고요. 각각의 어떤 종류가 있었는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접속사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정도 개요가 끝났고요. 이제 시험장 가셔가지고 알아둬야 될 몇 가지 사항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접속사와 전치사를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문법상 한 가지만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접속사의 기본기는 뭐냐? 자, 접속사라는 것은 이 뒤에 말이죠. 주어 다음에 동사의 성분이 들어가는 애를 접속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전치사라는 애는 여러분들이 이 뒤에 누가 들어가면 되냐면 바로 명사의 성분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장 가시면은 전치사 자리를 여기 접속사 자리인데 전치사를 딱 써놓고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것이고 역시 접속사를 갖다가 전치사 자리에 딱 넣어놓으면 뒤에 명사밖에 안 나왔으니까 역시 틀렸다라고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혼동을 줄 수 있는 표현들을 다양한 애들을 한번 모아봤는데요. 일단 뭐뭐 때문에 라는 접속사는 아까 배웠던 because, as, since라는 애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애들의 전치사도 있는데요. 바로 because of는 전치사입니다. owing to라든지 due to도 모두 때문에의 느낌을 가지는 전치사입니다. 자, 구분을 잘 해주시고요. 비록 뭐뭐지만 아까 배웠던 although, even though, though 같은 애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요, 전치사도 용례가 있는데요. in spite of, 또 despite 같은 애들은 바로 전치사입니다. 시험장에는요, 정말 치사하지만 despite of라고 하시는 경우도 이렇게 시험에 그렇게 나와가지고 밑줄 쳐놓고 틀린 부분 찾아봐라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despite of란 말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despite이면 despite, in spite of면 in spite of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만약 뭐뭐가 아니라면이라는 거 바로 unless가 있었죠. 전치사로 무엇 없이의 느낌을 살리는 것은 바로 without이라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또 어떠한 경우에 대비해서라는 접속사는 in case, 만약 어떠한 경우에 대비해서. 그런데 전치사로 누가 있냐면 in case of가 있고요. 뭐뭐 하는 동안에 라는 접속사는 while이라는 애가 있습니다만 전치사는 during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또 제외하고라는 접속사는 except that, except when이라는 애가 있는 반면 전치사는 except for 하는 애가 전치사가 됩니다. 각각의 선택지에 놓였을 때 품사 구별하는 거 잊지 마시고 이제 접속 부사에 대한 내용으로 이동하도록 하면서 접속사의 마지막 단계로 왔습니다. 이 접속 부사란 누구냐면 바로 뒤에 절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러한 부사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얘네들은 부사기 때문에 혼자서는 문장의 연결이 힘들다라는 점이죠. 근데 간혹 가다가 딱 보기에 왠지 접속사일 것 같아서 답을 개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접속사와 접속 부사는 확실하게 다른 역할이기 때문에 종류들을 구별해서 기억해 두시고 성격도 구별해서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서 이처럼 접속 부사는 연결 기능이 없으니까 주로 세미콜론과 자주 연결을 하면서 같이 다니게 되죠. 자, 접속 부사의 종류들을 쭉 살펴보면 게다가 이런 besides라는 애도 있고요. 더군다나라는 moreover, 더 나아가 furthermore, therefore, 그리하여, hence는 그렇죠. 그러므로, however, 그러나, nevertheless, 또 nonetheless 전부 다 뭐에도 불구하고 otherwise 그렇지 않다면 이러한 접속 부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애들이 나오면 선택지에 있을 때는 얘네들은 접속사가 아니라 접속 부사구나 이렇게 구별해 두시고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내용 접속사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지금부터 이 내용 바탕으로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Blank concerns about the possible effects of a longer work week on employee productivity. Most board members voted for the proposed change. 자, 문장의 선택지 중에 그렇죠. 어떤 게 들어가면 좋을지. While, although, because, despite. 어떤 게 좋을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밑줄 친 부분 이하에 어떤 성분이 있는지를 살펴보시는데요. 굉장히 길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수식 기능이기 때문에 가로를 쳐보겠습니다. 어디가 가로를 묶일까요? about이라는 전치사 다음에 the possible effects라는 명사까지 묶으시고요. 또 of라는 전치사 이하에 a longer work week이라는 전치사구가 묶입니다. 또 unemployed productivity라는 역시 전치사구가 묶여버리면 남는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concerns라는 명사만 남게 됩니다. 만약 concerns를 동사로 보게 되면 주어 자리가 비어 있는데요. A, B, C, D 어디에도 주어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얘는 명사로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랬을 때 접속사 뒤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주어 동사 그리고 전치사 뒤에는 명사니까 답은
전치사를 찾으라는 얘기죠. 정답은 그래서 D번, 무엇에도 불구하고의 despite가 정답입니다. 자, 해석해드리면 염려에도 불구하고인데 어떠한 염려냐면 가능한 어떤 영향들, 어떤 가능성이 있는 영향들입니다. 무엇에 대한 거냐면 길어진 근무 시간, 근무 주간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있는 영향들이고요. 그것이 직원 생산성을 위해서 아주 길어진 근무 주간이 어떤 펼치게 되는 가능성이 있는 영향들에 관한 concerns, 걱정들은 이것이 걱정들에게도 이제 불구하고가 되죠. despite. 그리고 뒤에는 대부분의 이 사진이 주절이죠. 주어죠. voted, 투표를 했어요. for the proposed change. 예정된 변화를 위해서 투표를 했습니다. 어떤 염려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투표를 그렇게 결정을 했다. 이런 문장이 되네요. 두 번째, the recruitment for flight attendant started 2 months ago. blank. It is scheduled to continue for another month. 자, 역시 마찬가지로 선택지는요. 접속사들이 막 보이고 있는데요. 문장의 주어 동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recruitment 명사잖아요. ment로 끝나니까 명사, 주어일 가능성이 아주 크죠. 뒤에 나오는 for flight attendance는 전치사구는 가로로 묶으십니다. 자, 그럼 동사는 누굴까요? started라는 동사가 보이고요. 2 months ago라는 부사구도 보입니다. 자, 그리고 blank가 나오고 뒤에 보니까 it is라는 주어 동사가 나왔습니다. 자, 결국은 하나의 문장에는 하나의 주어와 하나의 동사만 있어야 되는데 주어가 2개고 동사가 2개라는 얘기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중매쟁이 누가 필요하냐면 접속사가 필요하게 되고요. 이러한 접속사들은 그렇죠. C번 같은 just 부사는 안 되고요. A, B, D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의미상으로 가자는 얘기거든요. because인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and인지 아니면 반대 의미인 but인지를 가보면 채용입니다. 승무원에 대한 채용은 시작했어요. 2달 전에 시작을 했는데요. 그것은 예정되어졌어요. 계속되기로 다음 달까지 예정되어졌습니다. 지금 문장의 내용이 어때요? 그렇게 시작을 했고 다음 달까지 예정되었다. 이렇게 문장은 자연스러운 연결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and이라는 접속사, 의미상 적당한 거를 찾으시면 되겠네요. 3번. The manager was late for the seminar that the main road was blocked by a fallen tree. 밑줄 친 부분 보시면 주어 자리에 the manager가 나왔고 또 그 다음 밑줄은 for의 밑줄인데요. for the seminar는 전치사 구로서 이제 묶으시면 돼요. 어디에 늦다 할 때 late for 이렇게 가시면 어디에 지각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밑줄은 that이라는 애가 나왔습니다. that은 우리가 배웠어요. 바로 명사절 접속사, 문장 속에서 명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그러한 접속사가 되고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 온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접속사가 나오고 the main road was 하고 주어와 동사의 성분이 보이고 있네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밑줄이죠. a fallen 이라는 애가 보이는데 관사가 나오고 fallen은 PP 형태로서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의 역할이니까 관사, 형용사, 명사 순으로 놓여서 문장에서는 전치사 구, 명사 덩어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나머진 다 잘 들어가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과연 명사절 접속사의 자리인가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이 대절 전체가 문장 속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잘 보시면 매니저가 세미나에 지각했다 해석을 하시면 그런데 이제 뒤에 문장은 주된 그 도로가 쓰러진 나무에 의해서 막혀졌어요. 자, 지각한 뒤에가 전체가 뭐냐면 이유를 나타내주죠. 그래서 명사의 느낌이 아니라 바로 부사의 느낌을 주는 이유의 접속사인 because가 들어가면 더 좋은 문장이네요. 그래서 정답은 대시 틀렸다. 이렇게 찾으시고 이유의 접속사 since라든지 because 이런 것들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the audience is cordially requested to refrain from using cellular phones and pagers with audio features while the performance. 첫 번째 밑줄은 cordially라는 부사입니다. 정중하게라는 뜻이고요. 이 부사는 말이죠. 동사가 2단어 이상으로 이루어진 구를 이룰 때, 즉 BPP, BING, have PP 형태를 이룰 때 부사는 항상 사이에 끼어들기를 잘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cordially의 위치는요. 잘 들어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밑줄이죠. 바로 refrain from ing, 무엇을 삼가하다라는 하나의 구문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뒤에는 using이라는 ing 형태까지 잘 들어가서 사용을 삼가하다. 이것이 이제 문장에서 들어간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밑줄은 pagers가 나와 있는데 pagers는 n이라는 등위 접속사로 연결이 되어서 앞에는 cell phones라는 명사, 뒤에도 pagers라는 명사에서 동일한 품사를 연결한 모습이고요. 마지막 while이라는 n은
뭐뭐 하는 동안에라는 접속사. 자, 그렇다면 뒤에 주어 동사의 성분이 나와야 되는데 뒤에는 the performance라는 명사만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는 접속사 자리가 아니라 전치사 자리로 가신다면 뭐뭐 하는 동안의 전치사는 during이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네요. 자, 해석해드리면 청중들은 정중하게 요청을 받았어요. 셀폰과 페이저의 사용을 금하는 것을. 그래서 그 오디오 피처, 즉 소리를 동반한 페이저와 휴대폰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뭐 하는 동안에? 공연 동안에. 되시겠어요?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Although the success of the fundraising drive, the money is not enough to purchase updated reference materials. 라는 문장이 있네요. 첫 번째 밑줄은 although 우리가 배웠습니다. 접속사이고 불구하고. 그죠? 뒤에 보시니까 the success 다음에 fundraising drive라는 주어 동사 성분이 있나 보셔야 되는데 역시 없네요. 그러니까 although가 틀렸다는 것을 한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즉, of the fundraising drive를 묶어버리시면 the success만 남게 돼요. 그러니까 전치사 자리니까 그렇죠. in spite of나 despite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뒤에 the money, 불가산 명사 앞에 더가 붙었고요. is not enough에서 not의 위치가 is not enough 이렇게 들어가면 충분하지 않다라고 들어갔고요. 세 번째 materials는요. 명사인데요. 그 앞에 reference material에서 참고 자료라는 복합 명사가 됩니다. 자, 그래서요. 나머지는 다 맞았는데 접속사의 위치가 자리가 아니라 전치사 자리였습니다. 해석해드리면 기금, 모금, 운영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돈이 업데이트된 참고 자료를 사기에는 충분치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요, 가볍게 접속사 문제 해결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 내용, 접속사 부분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하셔서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